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8일째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수색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실종자 발견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대 기자, 오늘 아침 수색이 재개됐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다시 수색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현재 구조 인력 200여 명과 장비 49대, 구조견 8마리가 투입돼 저층부를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상층부 수색을 위해 붕괴된 건물 22층에 전진 지휘소를 설치하고 진출입로를 확보한 뒤 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구조견을 2개 조로 나누고 그동안 미세 반응이 있었던 건물 22층과 28층을 집중적으로 수색할 예정입니다. 수색 작업의 속도가 붙기 위해선 건물에 연결된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게 시급합니다. 현재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건물 외벽의 타워 크레인을 와이어로 묶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계획대로라면 오늘 이 작업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크레인 해체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어제 경찰이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수사 진행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어제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 반죽인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콘크리트 부실 시공이 붕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납품된 레미콘 품질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납품 관련 서류와 레미콘 표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에 최소 4-5개 업체의 레미콘이 혼용됐다는 게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정황입니다. 경찰은 또 어제 현장 관계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일을 나간 가족이 집에 돌아오지 못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누구보다도 애타는 건 실종자 가족들이죠. 학업도 생업도 뒤로하고 온종일 사고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실종자 가족들을 김혜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학생 아들은 오늘도 아버지가 일했던 곳 사고 현장으로 향합니다.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조금만 더 빨리 제발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색 상황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좀 추우면 텐트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 아빠는 눈이 오나 날씨가 따뜻하나 추우나 항상 저 안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고 현장이 훤히 바라보이는 바로 옆 건물 옥상. 출입 통제로 볼 수 없었던 공간을 직접 마주한 순간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진짜 너무 살 떨리고 직접 와서 보니까 우리 오빠 저기 안에 있을 것만 같고. 생업도 제쳐두고 사고 현장을 지키는 건 남편이 살아있을 거란 믿음 때문입니다. 전 믿어요. 살아계실 거예요. 꼭 살아있어야 돼요. 끝까지 포기 안 해요. 구할 거예요. 제가라도 가서 구할 거예요. 출근했던 아빠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하소연할 곳 없는 심정을 SNS에 적고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있는 어린 자녀들. 시민들은 사고 현장 주변 울타리에 노란 리본을 묶어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마음을 보탭니다. 구조를 빨리 해내고 빨리 수습을 하는 게 일단은 인명이 구조가 돼야 또 뭐 철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 사업자인 미래에셋이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 축소를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건축물로 인한 경관 훼손 문제를 고려해달라는 지역의 여론을 반영했다는 건데요. 여수시 의회는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과 함께 경관 훼손 우려를 일으켰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높이는 29층. 사업자인 미래에셋이 최근 숙박시설의 층수를 낮추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여수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체 층수를 2층씩 줄이고 경관 훼손 문제가 제기된 경도대교 예정지 초입과 국동안 방면은 각각 21층과 25층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경관 훼손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 때문이라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숙박시설 건립을 반대해온 여수시 의회가
경도 연륙교 사업이 73억 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여수시 의회는 층수를 절반 이하로 낮추지 않는 이상 경관 해소는 불가피하다며 사업계획 변경은 보여주기 용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미래 에셋의 어떤 좀 성의 있는 그런 좀 진전된 안을 제안을 하게 되면 연륙교 문제도 슬슬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관광단지라는 취지에 맞게 부동산 투자에 앞서 관광 인프라 조성에 먼저 투자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통해서 얻을 약 300억의 이득을 위해서 경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할 바에야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철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셋은 층수를 추가로 낮추는 등 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와 여수시 의회 간 의견차가 여전히 큰 가운데 경도 연륙교 건립 예산안 처리 여부는 다음 달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23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와 타 지역 확진자 접촉 등으로 인해 184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외국인 클럽과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17개 시군에서 확진자 139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영유아를 중심으로 급성호흡기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호흡기 감염증을 일으키는 세포융합 바이러스 검출률이 지난달 셋째 주 12.8%에서 한 달 만에 53.5%로 급증했다며 개인 위생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는 접촉이나 침방울 등으로 전파되고 2일에서 8일까지 잠복기를 거쳐 콧물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계속되는 아침 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추운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 안팎, 담양과 곡성은 영하 7도 안팎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크게 내려갔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아침 추위가 지속이 되니까요.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눈비 소식이 자주 있지만 동부 지역은 양이 워낙 적어서 건조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과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씨 관리 더욱더 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광 2도, 장성 4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5도, 구례와 고흥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낮 최고 기온 3도, 강진과 완도 5도로 쌀쌀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4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늘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주말에 누그러지겠고요. 내일 오후와 일요일에 눈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의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시가 청소년 거주형 국립치료재활시설인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를 추진합니다. 청소년에게 상담과 치료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 디딤센터는 현재 경기 용인의 중앙센터와 영남권의 대구센터가 운영 중인데 세 번째로 호남권 센터 신설이 결정됐고 광주시와 전북 익산시가 공모에 뛰어들었습니다. 광주시는 시교육청, 청소년 단체 등과 협력해서 청소년 디딤센터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연계시설, 풍부한 인적 자원 등을 내세워서 유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어제 고흥만 리조트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군수가 땅을 팔 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고흥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용지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팔게 한 뒤 토지 소유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봄철 산불 방지 대책 기간을 예년보다 보름 앞당긴 어제부터 5월 15일까지 조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올 들어 보성 등에서 산불이 발생해 1.2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보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졌다며 산림 428군데 15만 4천 헥타를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산불 취약지역 등산로 208구간 698km를 폐쇄할 방침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